안녕하세요. 성직고 학생 여러분. 가정 8차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식의 특징과 우수성과 다른 나라의 식생활 문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한식의 특징과 우수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한식의 특징으로는 우리나라는 주로 쌀과 보리 등등을 이용한 곡류를 주식으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 재료 반찬을 사용해서 다양한 조리법으로 조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찬을 만들 때 파, 마늘, 참기름, 고춧가루, 생강 등의 양념을 사용해서 사실은 생강, 고춧가루, 참기름, 파, 마늘이 모양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양념 안에 다 배어서 되게 독특한 맛을 내기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발효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양념을 많이 사용하고요. 색깔을 보통 5가지 색깔 재료 색깔을 많이 맞추고요. 오색, 고명 등의 음식을 장식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건강과 함께 아름다움과 멋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 한식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한식을 보면 일단 영양의 균형을 이루는 식사로 되어 있고 열량이 낮은 음식과 약식 동원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약식 동원에 따른 음식 재료, 그 다음에 발효 음식이 발달했고 시식과 절식, 다시 말하면 시기별로, 계절별로 먹는 음식이 발달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식의 우수성을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영양 균형을 이루는 식사가 주로 되고요. 또 열량이 낮은 건강식이 대부분이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비만하거나 아주 고도로 살찐 사람들이 많이 없죠. 영양 균형 면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곡류를 주식으로 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주로 밥과 쌀을 주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이런 그 곡류를 주식으로 하고요. 쌀뿐 아니라 보리 또는 기장, 조, 수수 등등을 섞어서 굉장히 잡곡을 넣어가지고 건강식으로 먹기도 합니다. 채소류, 육류, 어패류 등의 다양한 반찬을 부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계절이 우리나라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 계절마다 다양한 채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절에 따른 그런 채소 등을 섭취해서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하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콩을 저기 주로 한 두부와 된장으로 이제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거나 그런 면이 있어서 한식의 특징으로 되게 좋은 단백질 공급원을 갖고 있습니다. 열량이 낮은 건강 음식이라서 사실 여러 가지 채소를 생으로 먹기도 하고 데쳐가지고 뭐 양념과 참기름에 묻혀서 먹는 숙채, 그냥 생으로 먹는 생채, 그다음 김치류를 섭취하는데 우리나라의 김치는 매 끼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먹는 그런 음식이죠. 그래서 발효가 잘 되어서 사실은 열량이 낮을 뿐더러 몸에도 되게 좋은 그런 음식입니다. 기름을 사용해서 뭐 튀기거나 굽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찌거나 삶거나 끓이거나 데치거나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튀기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열량이 낮다는 거. 그리고 참기름,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사실 이거는 그냥 먹어도 되게 몸에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숙취나 뭐 특별히 비빔밥 이런 거 할 때 참기름, 들기름을 주로 많이 사용해서 같이 먹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우수성이 있는 한식입니다. 아까 말했던 약식 동원이 무엇이냐면 약과 음식은 근본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약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에 나는 그 계절에 나는 음식은 사실 그 약과 같다라고 생각해서 파, 마늘, 생강 등 몸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 것을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대추나 은행, 잣, 호두, 오미자, 구기자, 계피 같은 것도 실제로는 약에 조금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추차를 우려내든지 은행을 넣어서 밥을 짓는다든지 잣을 넣어가지고 뭐 무슨 그 마지막에 잣을 넣는다든지 이런 등등등의 요리를 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써 음식
으로 약효를 내는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다라는 뜻으로 약식 동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발효식품이 발달했는데 장류, 고추장, 된장, 뭐 이런 초고추장 이런 것들, 장류, 김치류, 젓갈, 뭐 우리가 많이 먹는 명란젓, 음, 굴젓, 뭐 오징어젓 이런 젓갈류 등은 유익한 미생물의 작용으로 맛과 영양가가 높고 저장성이 우수한 발효식품이 됩니다. 사실 젓갈류 같은 것들은 금방 생으로 넣었을 때 상할 수가 있지만 여기 이제 소금을 많이 가미해서 젓갈이 되면 이걸 오래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죠. 장류, 김치류 등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유익 미생물로 인해서 사실 몸에 되게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숙성 및 발효 과정을 통해서 만든 된장은 항암 효과가 있고 김치는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사실은 이 김치는 우리나라의 왜 독특한 문화를 나타내는 거기도 하지만 이 김치가 발효되면서 나오는 이런 유익균들이 몸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외국으로 많이 수출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있기 전에 뭐 사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많이 났을 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망자가 적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김치의 영양이 아닌가 하고 김치가 엄청나게 팔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된장과 김치들 숙성과 발효 과정을 통해서 익어져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아주 몸에 좋은 유익균이라든지 항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유의 발효식품 되게 유익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을 많이 책임졌던 그런 이런 발효식품들입니다. 시식과 절식이라는 건데 이거는 계절에 따라서 음, 또는 절기에 따라서 그래서 먹는 음식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먹는 음식을 시식이라고 하고 절기와 명절에 따라서 먹는 걸 절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데 뚜렷한데 봄에는 봄나물, 쑥국, 계피떡 또 화전 이런 등등을 하고 여름에는 육개장, 삼계탕 등등 가을에는 토랑구, 산적, 율란이라는 거는 밤을 쪄서 밤의 모양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되게 이제 밤 껍질을 깔 필요 없이 다 알만 해가지고 다 빻아가지고 꿀이라든지 계피라는 것을 넣어서 실제로 밤 알 속살만 해서 그 밤 모양으로 만드는 거라 손은 많이 가지만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맛이 있죠. 겨울에는 시루떡, 만두, 냉면, 설탕, 수정과 등을 먹고요. 절기와 명절에는 그 뜻을 기려서 절식을 먹는데 예를 들면 설날에는 떡국,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묵은 나물, 단오에는 수리 절편, 절편에서 떡을 말합니다. 추석에는 송편과 토라탕, 동지에는 팥죽이죠. 근데 이런 등등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 설날이니까 떡국을 먹어야 되고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먹고 정말 동지 때는 팥죽을 먹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이런 걸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동지나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이 되면 사서라도 사람들이 이런 절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식과 절식이 발달한 되게 문화가 있고 멋진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반상이라는 것은 밥을 주식으로 합니다. 그럼 반상이 아닌 것도 있나요? 그렇죠. 반상이 아닌 술을 주식으로 하는 주안상 또는 장국을 중심으로 하는 장국상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이란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일상 상차립니다. 밥, 국, 김치, 장류, 찌개류는 반찬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제외하고 반찬이 세 가지면 삼첩, 다섯 가지면 오첩, 일곱 가지면 칠첩, 아홉 가지면 구첩, 12첩 이렇게 반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12첩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임금님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수라상이라고 합니다. 전통 반상 차림은 혼자 먹는 외상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탁처럼 둘러앉아서 여러 명이 먹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한 개씩이 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종갓집 아주 종갓집 그 부엌을 보면 개다리 소반이라고 해서
조그만한 상이 있거든요. 그 상에 처마에 쫙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전통 상차림은 혼자 먹는 외상이 기본이라는 거. 밥은 왼쪽, 국은 오른쪽에 넣고 국의 오른쪽에는 수저를 놓아서 수저는 숟가락 앞에 젓가락 뒤에 둔다는 것입니다. 일상식으로 차리는 상을 반상, 죽상, 장국상. 장국상 아까도 말했지만 국수를 기본으로 하는 국수 장국을 내기 위해서 먹는 장국상이고 특별한 때는 주안상, 교자상, 다과상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색깔과 다섯 가지 그 맛을 특별하게 다양하게 사용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한식은 음양 오행을 바탕으로 음식을 만들 때 오방색과 다섯 가지 맛의 조화를 염두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 황, 백, 적, 흑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의를 했고요. 다섯 가지 청은 미나리, 실밥, 쑥갓, 오이 같은 걸 사용하고 황은 계란 노른자, 백은 계란 흰자, 잣, 호두, 통깨, 적은 실고추, 당근, 대추 같이 빨간색 이렇게 나는 걸 쓰고 흑은 표고버섯, 목이버섯. 이 목이버섯은 우리가 잡채에 들어갈 때 보면 까맣게 있는 버섯이잖아요. 그런 거 목이버섯이라고 해요. 쇠고기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음, 그런 색깔과 함께 맛도 되게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식의 독특한 문화인데 단맛, 신맛, 매운맛, 짠맛, 쓴맛 같은 것들 다섯 가지를 다 사용해서 합니다. 특히 이렇게 도라지하고 고들빼기는 이렇게 엄청 쓴데 이 고들빼기를 이용해서 김치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맛과 뭐 좋아하는 신맛, 매운맛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짠맛, 쓴맛까지도 다 사용해서 다섯 가지 맛을 내는 그런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의 식생활을 먼저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를 봅시다. 프랑스는 농수산물, 축산물이 풍부해서 다양한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어, 또 일과견이 있고 문화가 좀 많이 발달되어 있죠. 섬세한 조리 기술이 있고요. 색이나 모양이 되게 예쁘고 맛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향신료하고 소스를 사용해서 사실 저희가 장류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이렇게 양념을 발효해서 쓸 때 얘네는 여러 가지 향신료라든지 특별한 소스를 만들어서 음식에서 뿌려서 먹거나 고기에 곁들여서 먹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게트, 크루아상, 포도주, 치즈, 달팽이 요리 이런 등등등을 이제 먹는 나라입니다. 이탈리아는 똑같이 신선한 육류가 있지만 여긴 특별히 해산물이 많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이용한 파스타 요리도 좋고 이 이탈리아는 특별히 우리나라 참기름, 들기름과 같이 되게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올리브하고 토마토를 곁들여서 다양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리브유하고 토마토를 볶아서 또는 구워서 사용하면 되게 시너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치즈, 마늘 등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이탈리아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탈리아 음식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많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퓨전 요리로서. 어쨌거나 피자, 파스타, 리조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영국은 육류 음식, 케이크, 비스킷, 샌드위치 등이 발달했습니다. 단순히 조리한 자연스러운 맛을 선호하고 특히 영국은 차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홍차와 단맛 나는 후식을 즐깁니다. 그래서 차와 어울리는 그리고 후식이 많이 발달한 거고 피쉬앤칩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감자튀김처럼 감자튀김과 피쉬를 이렇게 튀겨가지고 같이 이제 먹는 음식들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고기를 튀겨서 같이 이런 감자튀김이랑 먹는 그런 음식들을 좋아합니다. 로스트 비프, 요크셔 푸딩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보면 다인종, 다문화적인 특징이 있어서 퓨전 음식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간편성, 실용성을 지향해서 패스트푸드, 반조리, 완조리 식품들이 발달했는데 이 나라는 근육 위주의 식사를 하고 달고 기름진 후식을 많이 즐깁니다. 그래서 한 그 그릇 안에 가득 육류를 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그 감자튀김 같은 걸 가득 담아서 한 상에다 그냥 많이 먹는 그런 그 식생활이 있죠. 아까 영국이나 또는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코스 요리여서 뭐
에피타이저를 먹은 다음에 육류, 뭐 생선류 이렇게 차례차례 나오는 반면 미국은 간편하고 실용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먹는 음식들이 특징입니다. 햄버거가 대표적인 패스트푸드고 한 그 그릇 안에 모든 것을 끝내려는 그런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먹게 되고 빨리 먹게 돼서 사실 이 나라는 비만에 대한 문제가 있고 사실 육류 위주의 식사라든지 달고 기름진 후식 때문에 어, 그 이런 식습관 때문에 사실 그들의 비만도와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우리나라 비슷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음양오행, 다시 말해 우리나라처럼 음양오행의 기준을 두고 약식 동원 사상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실 우리나라와 가장 인근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약간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식재료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이고 풍요롭고 화려하고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그렇습니다. 튀김, 볶음 등의 기름을 이용한 음식이 많이 있고 녹말 가루를 사용해서 걸쭉하게 조리하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부식은 한 그릇에 수북히 담아서 개별적으로 덜어서 먹기 때문에 중국 음식점에 가면 식탁에 이제 회전 전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각각의 조금씩 차리는 것이 아니라 회전판에서 수북히 쌓여놓으면 회전판을 돌려가서 자기 앞접시에다 먹을 만큼 덜어서 먹는 문화입니다. 젓가락을 사용하며 그릇을 들고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음식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베이징 음식, 광동 음식, 상하이, 스촨 음식들이 있습니다. 베이징은 주로 육류를 이용한 튀김, 볶음 요리고 광동 음식은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며 상하이 음식은 달콤하고 진한 맛을 좋아합니다. 스촨 음식은 매운맛, 짠맛, 신맛 등을 강하게 나타내서 이 여러 가지 그 지역들에 따라서 음식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생선과 채소, 콩을 이용한 음식이 많고 맛이 담백합니다. 음식의 색, 모양, 향기 등의 조화와 변화가 중요시되고 식사 전후에 인사하고 젓가락만 사용해서 음식을 먹고 그릇을 들고 먹습니다. 스시, 미소 된장국 같은 것도 있고 돈뿌리, 사시미, 덴뿌라, 스키야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은 소식입니다. 되게 음식이 작고 또는 깔끔하게 나오고 되게 용기도 아기자기하게 나오고 색 같은 거 되게 중시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거의 다 바다에 인접하기 때문에 생선 요리가 되게 많이 나오죠. 자, 태국을 한번 볼까요? 세계적인 곡창지대입니다. 해산물, 열대 과일이 풍부하고 맛이 자극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마늘, 생강, 또 고수, 고수를 여러분이 먹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독특한 맛이 나죠. 박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화한 맛이 나는 이런 향신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오리지널 태국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입맛에 많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늘 생강이 익숙한 우리나라이지만 이런 특이한 그런 향신료들이 태국 음식을 되게 독특한 향을 나게끔 그렇게 만들죠. 손으로 먹는 것이 전통적 식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케오팟, 팟타이, 뭐 똠양꿍, 뭐 캥기여완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음식도 요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접해서 먹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입맛에 맞춰서 약간 변형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강한 향신료 같은 것들을 직접 맛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태국 음식 같은 데 보면 확실히 색다른 향신료로 인해서 조금 독특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고 맛이 되게 자극적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 음식입니다. 모든 음식에 향신료를 사용하고 콩, 곡류, 채소류 등을 이용한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플라우, 볶음밥, 커리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카레, 난타, 난탄두리, 치킨, 그다음 프리 등이 있는데 사실은 이 나라의 특징은 그 향신료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콩류, 곡류, 채소류 등을 이용한 음식들이 많아서 우리 인도하면 커리를 많이 떠올리지만
허리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인도 음식을 주로 취급하는 식당들이 있죠. 그다음 베트남입니다. 전통 음식과 함께 중국, 인도,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다양한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쌀을 이용한 음식이 발달했고 큰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각자 그릇에 덜어서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젓가락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쌀국수, 쌈, 튀김만두, 채소볶음 이런 등등의 요리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 나라는 중국과 인도,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베트남 음식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쌀국수 같은 것들은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쌀국수를 먹을 때도 보면 다양한 그 소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나라에서도 되게 특별한 요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그런 뭐 저기 종류가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건강한 식생활의 실천에 대해서 봅시다. 식생활의 변화와 건강한 식생활의 실천입니다.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고 식품과 외식 산업이 발달하고 식생활의 다양화 개방화 등으로 해서 식생활 편리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득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사실 먹는데 우리가 좀 돈을 많이 쓰는 그런 편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양의 과잉과 불균형으로 인해서 만성질환이 증가되는 그 문제들이 생겼고요. 식품의 안정성 저하로 인해서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다양한 한식 조리법을 개발해서 식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식의 우수성을 알아서 계승하며 세계의 가치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소득의 수준이 향상됐다는 거하고 맞벌이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외식 산업이 하는 거, 그다음에 식생활이 다양화 개방화된다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면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양 과잉과 뭐 영양 불균형, 만성 질환의 증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어, 우리나라 한식의 전통을 살려서 식품의 그 좋은 점을 또 어, 건강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가져와서 이런 부분들의 이런 그 어려운 문제들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한식 조리법을 개발해서 사실은 아이들도 쉽게 잘 먹을 수 있도록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음 또 세계의 가치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김치와 된장에 주목하고 특히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고추장, 된장 또는 참기름, 설탕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 쌈장을 되게 선호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장류라든지 김치라든지 젓갈류들은 우리 몸에 되게 좋은 유익균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의 가치를 알리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식생활 변화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식생활이 서구화됐다는 건 밥을 잘 먹지 않고 육류라든지 동물성 식품, 유지류의 섭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음, 그 호주산, 뭐 미국산 고기들이 싸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또 싸게 들어오고 우리나라 소득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육류의 섭취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걸로 인해서 비만,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식이 증가하는데 맞벌이 가족이 늘어나고 소득이 수준이 향상되기 따라 외식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집에서 하기에는 되게 손도 많이 들고 노동력도 많이 들고 또 사실은 뭐 그 가족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음식을 하는 것보다 나가서 간단히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선호하게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 편식을 하거나 지방과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거나 채소 섭취 부족되는 영양 불균형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식생활의 서구화나 외식의 증가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 음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식생활 변화에 따라서 건강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가공식품, 또 수입식품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그냥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반주리 식품,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이제 식품 첨가물이 많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수입식품도 늘어나서 세계와 수입 개방화의 영향으로 농산물을 비롯한 다양한 식품이 수입되었습니다. 수입되다 보니까 사실 수입되는 과정에서 이런 과일이라든지 식재료가 상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약품 처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무슨 어, 그, 음, 그 뭐지? 빛 같은 걸 쏘아가지고 그 다음에 산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장기간 보존하고 장기간 유통 과정에서 상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지 보존제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선도 저하 문제, 보존제 사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 이 보존제 사용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여러분들도 수입 식품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조금 안전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식을 응용한 건강 식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음식의 사고화라든지 아니면 외식이 증가됐다든지 가공식품이 많이 발달했다든지 아니면 외국의 그 수입산 재료들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세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한다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비만이라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한식을 응용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한다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류하고 그다음에 이런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잡곡을 섞어서 밥과 다양한 잡곡을 이용한 밥과 그다음 채소, 육류, 생선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반찬으로 구성된 영양의 균형이 이루어진 그런 밥상으로 밥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참기름, 들기름의 비중을 높여서 각종 나물, 채소류의 비중을 높이고요. 된장, 고추장 등 발효 음식을 짜지 않게. 사실 이 발효 음식이 되게 좋지만 된장, 고추장, 젓갈류는 너무 지나치게 소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혈압과 관련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짜지 않게 적절히 이용하고 다양한 색재료와 양념을 적절히 활용해서 오색, 오미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생산된 제철 농산물, 제철 음식, 제철 재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진짜 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철에 나는 음식과 과일 같은 것들을 주로 이용해서 건강하게 식생활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한식을 응용한 음식 만들기가 있습니다. 쇠고기 볶은 고추장, 볶은 고추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생채소 비빔밥,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먹고 사실 이 비빔밥은 세계적으로도 되게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비행기 기내식으로 많이 나간다고 하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많이 타지 못하지만 외국에서는 이 비빔밥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고추장을 그냥 고추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야채들이랑 이런 걸 볶아서 고추장과 섞어서 이렇게 쌈장으로 만들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이제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쌈장 만드는 법, 쇠고기 볶은 고추장을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고추장, 꿀, 양파, 표고버섯, 자, 깨소금, 참기름, 다진 마늘, 소금, 후춧가루 등등 있는데, 이걸 만드는 법을 보시고 오늘 저녁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를 참고해 주세요. 이것도 저염 두부 쌈장과 채소 쌈밥입니다. 채소 쌈밥을 사람들이 되게 이제 많이 하는데, 쌈장은 된장, 고추장을 섞은 것으로 으깬 두부나 감자와 함께 다양한 채소를 잘게 다져 넣으면 염도를 낮추고 맛이 좋아지며 영양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부나 감자가 들어가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야채에 찍어 먹는 거는 된장과 고추장, 또 꿀 이런 것들만 섞는데, 이렇게 음식으로 먹을 때는 두부나 감자를 같이 넣어가지고 쌈장을 만들어서 같이 넣어서 먹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방법들은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집에서 만들어 보세요. 자, 우리의 고유 음식인 한식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맞춰봅시다. 너무 쉽죠?
답은 3번. 열량이 높은 건강 음식이라고 했는데 건강 음식은 맞지만 열량이 높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채소류, 야채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또 곡류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열량이 높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8차시 가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이렇게 수업을 나누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때는 여러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좀 더 정리해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